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문제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과열을 좀 넘어서 파열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기도 한데 그 지금 파열 조짐 과정에 배신의 정치 뭐 이런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탄핵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네. 2017년 탄핵 누구 책임이냐, 너는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4인방이지요. 예. 대표 나온 사람이 가나다 순으로 얘기를 해야지 공평하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 가나다 순으로 맞습니까? 예. 그 순서를 잘못 얘기하면 내가 또 요거동을 쳐다보니까. 예. 그 네 사람이 지금 출사표를 낸 지 오늘이 10하루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이 오늘 현재까지 이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심각하게 인식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좁히면 국회, 여의도, 정당, 이게 완전히 이재명 일파의 강경파에 장악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를 이재명 방탄아이언 도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는데 어찌 됐습니까? 국민의힘당 108명이 원내대표가 나 대표 사퇴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냥 들어간다. 그 백기투항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백기투항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갖고 들어가고 지금 뭘 우물쭈물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자, 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당대에서 선출된 대표가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희망을 걸 수 있다. 이 아이언 도움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깨트릴 그러한 명쾌하고 당돌하고 결기 있는 정책과 대안과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티격태격 서로 인신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허앵카 말씀대로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했지요. 네. 이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네. 세 사람이 한동훈이를 공격하는 거지 이게. 네. 배신자라는 거. 그 누가 누구에게 배신했다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는 말을 보면 용산과 당과는 수평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요게 말싸움이거든 이게. 예. 요게 말싸움인데 거기다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까지 났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니 뭐 다른 일로 그 내가 전국 어찌 생각하냐 물었거든. 그랬더니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냐 그러니까 속곱장난하는 것 같다 그래. 속꿉장난이요? 속꿉장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귀엽다, 티격태격하고 상황은 엄중한데 네.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대표만 되고 네가 대표되는 건 보기 싫다. 이래갖고 유치원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야. 네. 그 교수 얘기도 네. 이게 절망적 상황으로 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불길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불길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끄집어낸 용어거든. 배신자. 배신자를 징치해야 된다. 총선거 앞두고 배신자를 징치해야 된다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게 방송이 되도록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거 결과 어찌 됐습니까? 망쳤지요. 어찌 됐습니까? 탄핵 국면이죠. 그래서 배신자로 지칭된 그룹들이 떼거리로 탄핵에 동의했지요. 뭐 수치로는 62명이라 그래요. 뭐 김무성, 유승민 등 62명이다. 그러니까 당외에서도 뭐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 어찌 됐어요? 사법 처리됐지요. 그래가 어찌 됐어요? 문재인 등장했지요. 그래 어찌 됐습니까? 지금 이 판이 되어버렸다고. 문재인 뒤에 윤석열을 간신히 되긴 됐는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나타나가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지금
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 11제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불길한 일이냐 이 말이야. 불길한 일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4인방에게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참 내가 이 말하기는 좀 외람되는데 나도 국가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인 하나고 허앵카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니까 네.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2번을 찍었고 4월 10일에도 2번을 찍은 사람들이야. 네. 잘 되라고 찍은 사람들이야. 이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관운장의 적토마를 타고 쌍금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돌파하니까 적병들이 목이 그냥 풀잎처럼 그냥 쓰러져서 다 나가 떨어지더라. 그런 기세와 그런 결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저 이재명의 강철 도움을 그런 식으로 파괴하기를 그러한 안과 그런 결기를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제야에서는 말이죠. 제야에서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시될 즈음에 이게 저 아이언 도움을 깨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방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허앵카가 혹시 뭐 제야니까 뭐 여기저기 그런 소리들이 왔겠지만 네. 그래서 집약된 의견이 이겁니다. 우선 말이지 이 등원을 거부하라. 등원을 거부하라. 그리고 이원회관 입주하지 마라. 그리고 6월 달부터 지급되는 세비 받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지역구와 광장으로 흩어져라. 대학으로 가라. 얘들이 이 이재명 강경파가 이르는 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더 나빠진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원직 총사퇴하라. 이원직 총사퇴하라. 그런데 문제는 세비 안 받겠다. 이원회관 안 들어가겠다. 이런 일을 108명 의원들이 절대로 못할 것이다. 절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인식한다 그러면 당대표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역정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 그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국민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예.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한가롭게 지금 소꿉장 라인 할 때냐, 티격태격 지금 배신자 논의를 할 때냐,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모아서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그 4명의 강백신 검사 보면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영철 검사는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어미준 검사는 2011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뭐 이런 민주당의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 4명을 탄핵 소추 절차를 지금 돌입했는데요. 예. 그 두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째, 이재명 관련 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공모 공동정범 그 사건을 수원지검이 기소했는데 그 사건이 공교롭게도
사건 배당을 이렇게 그 공돌리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예. 로또 공돌리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우연히도 9년 6개월 이화영 실형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거의 배당이 됐어요. 예. 이게 하늘의 뜻 같아.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쫄한 거야. 예. 쫄아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 재판에 한두 번 불참하거나 결심 단계에 선고하거나 할 때 잠시 법정 구속할 가능성이 있거든. 신진호 부장 판사의 그 이화영 사건을 다룬 그런 태도로 봐갖고는, 그러니까 이것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이 지금 몇 년 됐어요? 거기다 얹어가지고 세우라 내우라 2027년까지도 결론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예. 이거 절대로 병합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병합이 되면 이제 모든 화살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쪽으로 향하는 이게 국민들의 분노와 화살이 그 대법원 문간까지 지금 가 있어요. 예. 이것을 만일 병합하게 한다. 그리고 재판 지금 자꾸 지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사건 뭐 10월 달에 판결 난다고 아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2년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요게 대법원 정문까지 민심의 화살이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병합심의한다. 저부터 용서 안 할랍니다. 예. 저부터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정말 법원을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이 탄핵 발의하도록 해야 돼. 탄핵 발의. 그게 3분의 1이면 발의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예. 근데 아직 법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 우리가 뭐 준신성 씨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이건 절대로 병합이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인 검사들을 이 탄핵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우리나라 이 형법 체계에 사법방해라고 하는 단일 구성 요건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사법방해의 그 구체적 내용은 위정을 시키는 거, 위정 교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판사 검사를 협박하는 거.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를 협박한다. 이게 이번 이 탄핵 발의 그 자체가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국회의원의 일이지만은 이 국회의원들이 배후에 이재명이가 있고 그 앞제비 국회의원들이 네 사람의 검사들을 탄핵 발의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과 발의한 그 의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잖아요. 예. 아무런 근거 없는 사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근거가 전혀 없다. 없는데도 이들이 공소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판 유지하고 그다음에 판사들이 이 이재명 관련 사건을 재판을 하고 앞으로도 재판을 맡을, 그러니까 검찰 전체, 판사 전체 좁히면 이 사건 관련자들의 검사, 관련자들의 법관을 이게 협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이게 의석수가 모자라서 그런데 별도로 이거 특검을 해야 돼.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을, 무슨 특검, 터무니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탄핵하겠다고 발의하는 그 자체가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주모자가 누구고 누구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책임을 물어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특검 발의를 해야 돼. 특검. 그러니까 제 말 이게 이해를 하시겠죠. 예. 특검 발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 108명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4인방, 대표로 나온 4인방 여기까지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여기까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하겠다. 뭐 좀 이래 볼 사람 없나? 이게 저는 이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그 이전에 4명 중에 한 사람은 한명숙 전 총리의 12억 뇌물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4명 중에 하나 끼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미준 검사입니다. 예. 참말로 통탄할 일이고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야. 정신 나간 자들이야. 그게 말이지. 고등법원, 대법원에 뇌물 사건 유죄로 확정됐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볼 수 있나? 이게 정신병자들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정신병자요? 예. 정신병자들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검사라도 빼고 해야지. 당장에 이재명과 관련된 위협할 만한 그런 대상자를 골라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2년형을 다 살고 나왔어. 그때 말이죠. 2년이 확정돼 갖고 서울구치소로 향할 때에 그 구치소 정문까지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나가가지고 저희가 대신 감옥을 살고 싶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 근데 다 살고 나와가지고 살고 나온 지도 여러 해가 됐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이재명을 건드리거나 강경파를 건드리면 두고 보복을 하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대한 위협 행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맡지 않은 전국 판검사, 검사 2,200명, 판사 3,200명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2,200명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3,200명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직무상 들고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그럼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느냐. 108명 국회의원들이고 그리고 당대표 하겠다는 자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괜히 흥분한 것 같아. 아닙니다. 예, 마지막 말씀 좀 정리를 마지막 해주시죠. 이제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네. 그 이재명의 그런 방탄 관련 사법방해 관련해서 이제 강력하게 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벌할 필요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이번 그 대법원에서 이 병합 요청 받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받으면 대법원을 공격해야죠. 이제는 네. 대법원에 화살을 날려야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참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1심 판결 날 때까지 3년 10개월이 걸려가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 다 해먹고 이번 22대 국회에도 황운하 같은 자는 또 국회 빠져달았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전도된 현상입니다. 이게 법원 때문 아니냐 이 말이야. 깨놓고 말하면.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다 이렇게 됐지 않냐 이거. 그다음에 조국 사건 대법원에 지금 계류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그 주심이 노정희라고 이번에 아마 8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모양인데 노정희 대법관도 이게 저기 결심해가지고 판결하고 물러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법원 때문에 이재명이가 저게 계속 날뛰고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지연하고 이러니까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하고 이런 사태까지 유발된 데는 사실은 그는 책임이 법원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 단단히 각오하고 거기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맞서야 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직격 인터뷰 박찬종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